여기는 도쿄의 서쪽 끝 니시도쿄. 이름만 들으면 도쿄의 중심가 같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요. 도시의 끝자락이자 사이타마 현과의 경계에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이름 2000년에 주민들에 의한 투표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도쿄라는 이름을 달고 싶다는 사람들의 앙큼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의 일상은 그러한 욕망과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도 화려한 랜드마크도 없죠. 거창한 재개발 대신 사람들이 느리게 살아가는 도시. 니시도쿄에선 무언가를 더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시작해 진정성으로 이어지는 도시. 오늘은 니시도쿄의 이야기를 이곳 MUFG 파크에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전체 인구가 무려 1,400만에 달하는 명실상부 일본 최대 규모의 도시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라는 듯 도쿄 중심부는 쉼없이 새 단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의 뒤편으로 교외의 지역은 점점 불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이상적인 주거지를 꿈꾸며 만들어진 교외의 신도시들은 현재 고령화와 공동화라는 두 개의 벽에 잠식되고 있죠. 주택은 남아있지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동네. 이것이 현재 도쿄 다마지구가 직면한 현실인데요. 니시도쿄시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히 관광지랄 건 없는 평범한 베드타운입니다. 앞서 말한 교외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동네를 거닐다 보면 버려진 집이나 비어있는 땅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죠. 오늘의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역인 세이부 신주쿠선, 세이부 야기사와 역에 내리면 그 분위기가 더욱 와닿는데요.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멋진 센트럴 타워 더 퍼스트 팰리스 브릴리언트 캐슬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을 모으면 될까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께 악감정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새로 올린다고 해도 여기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사람도 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결과만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역 재개발에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구경할 장소 또한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의 연수원으로 사용되던 땅이 오랫동안 남겨져 있던 곳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조금 다른 성격의 개발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보다는 최소 70년은 자라온 나무들을 자산 삼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즉 지역 공동체의 거점을 조성하기로 말이죠. MUFG 파크는 도쿄 서부 니시도쿄시와 무사시노시의 경계, 그리고 근처의 많은 역들 사이를 잇는 위치에 절묘하게 자리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MUFG 파크의 중심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의 사유지였던 곳을 공원의 형태로 지역에 개방하고 그 안엔 카페와 코워킹 라운지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 도서관이 들어섰죠. 그런데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전부 기증도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큐레이션에 참여하며 교류가 일어나고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나 워크숍이 수시로 열리는 살아있는 공공문화 공간이죠. 건축은 그야말로 단지 공간을 제공하고 사람이 콘텐츠를 채우는 곳. 즉, 이 도서관은 구조물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물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서관으로서의 규범을 특별히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가져온 책을 읽어도 좋고 자기 개발 외에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단지 편하게 낮잠을 자다 가도 그만인데요. 저마다의 목적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있으니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공간이랄까요? 덕분에 개장 이후 방문객 수가 매년 늘어 무려 연간 3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꽤나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앞서 말한 니시도쿄시와 무사시노시의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기 때문이죠. 숲속의 도서관은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사람만 모였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었겠죠? 여기에는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의 세심한 배려가 깃든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출발했습니다. 공사 전 이 숲의 모든 수목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그 사이를 피해서 산책로와 인프라를 계획했죠. 결과적으로 이곳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나무의 생애를 존중한 곡선이 되었습니다. 건물 또한 숲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산책로를 따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원 안에 깊숙이 지어진 고민과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실제로 전통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일본의 옛 단층 주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단순한 구조와 비례감,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자연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마감재, 그리고 공조나 조명 등의 설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춘 덕분에 특유의 고즈넉한 전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도서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모든 면이 유리벽으로 감싸져 있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하는데요. 처음엔 도서관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었으나 깊은 처마가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대신 잔디의 확산광이 실내를 알맞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서가는 지붕을 받치는 벽을 따라 가장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었죠. 역시 건축가들이란 다 계획이 있구나. 4m 높이의 서가가 아직 다 채워지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용함에 따라 마치 나무처럼 도서관도 자라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축가들이 주목한 건 건물이나 도서관의 성장보다 책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게 그저 빈칸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느껴졌달까요?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오래오래 확장되기를 바라봅니다. 도시가 낡으면 우리는 재개발을 떠올립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전보다 으리으리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것이 도시 갱신의 일반적인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MUFG 파크 도서관이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의 재개발은 단지 파괴와 갱신이 아니라 계승과 조정의 과정이었습니다. 숲을 지키며 길을 내고 책을 매개로 사람을 잇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조용히 연결되고 시간이 천천히 쌓이는 장소로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경관이 바뀌는 요즘,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무엇을 지을까만큼이나 무엇을 남길까라는 질문 또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도쿄 교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설계해야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모일 이유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도쿄 서부의 니시도쿄시의 MUFG 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고 있으니 다시 감성이 차올라서 유독 서정적으로 접근했는데요. 도쿄 서부의 매력적인 핫플은 아닐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쿄 중심부는 볼만큼 봤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